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온 박영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그 고기가 사실은 건강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특히 65살을 넘기신 분들께는 더욱 신경 써야 할 주제죠. 고기를 잘못 골랐다가는 심장병, 당뇨, 심지어 암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을 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고기를 피하고 어떤 고기를 골라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선택 하나로 병원비 걱정 없이 건강한 노년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65살이 넘으면 우리 몸은 확실히 달라져요. 젊었을 때야 고기 한 점, 기름진 음식 한 접시쯤 먹어도 거뜬했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알아서 잘 처리해줬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력도 떨어지고 몸이 지방이나 나트륨 같은 걸 처리하는 능력도 약해져요. 세계적인 건강기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고기를 계속 먹으면 대장암이나 심장병 같은 병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이죠. 제가 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도 고기 하나 잘못 먹었다가 건강이 나빠진 분들이 많았어요. 반대로 고기를 현명하게 골라 드신 분들은 80살이 넘어도 쌩쌩하게 지내시더라고요. 자, 그럼 왜 고기가 문제일까요? 고기 자체는 사실 단백질도 많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주는 좋은 음식이죠. 하지만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공된 고기나 기름진 고기를 자주 먹으면 몸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막히거나 혈당이 치솟을 수 있거든요. 특히 65살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몸이 예전처럼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지 못하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어요. 박 선생님, 고기를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게 골라 먹으면 고기가 오히려 건강에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답니다. 오늘 이 이야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건강 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실질적인 조언이에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내일 아침 식탁에서 어떤 고기를 골라야 할지, 냉장고 속 어떤 고기를 치워야 할지 정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게다가 이건 병원에서 약 처방받거나 비싼 검사 안 해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10년, 20년 더 젊게 만들어줄 수 있죠.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65살 이후에 조심해야 할 고기 4가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고기 4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이야기 하나로 여러분의 노년 건강이 확 달라질 거예요. 먼저, 왜 65살 이후에 고기 선택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변해요. 예를 들어,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힘이 약해지고 간이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도 줄어들죠. 혈관도 젊었을 때만큼 유연하지 않아서 기름진 음식이 혈관에 쌓이면 쉽게 막힐 수 있어요. 게다가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몸에 부담을 줄 때가 많아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67살 김 할아버지, 매일 아침 베이컨이랑 계란 프라이로 밥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치솟고 대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처음엔 이게 뭐가 문제냐, 평생 이렇게 먹었는데 하셨죠? 하지만 식단을 조금 바꾸니까 몇 달 만에 건강이 눈에 띄게 나아지셨어요. 이런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고기를 먹는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에도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어요. 특히 가공된 고기나 지나치게 기름진 고기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거든요. 세계적인 건강 연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가공육이나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으면 심장병이나 당뇨 위험이 높아진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가공육은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어요. 이런 연구들 다 외국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어르신들 진료하면서도 똑같은 패턴을 봤어요. 잘못된 고기를 먹으면 건강이 서서히 망가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고기를 무조건 멀리 하라는 건 아니에요. 고기는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심지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음식이죠. 특히 65살 이후엔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걱정인데 고기의 단백질이 이를 막아줄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떤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예요. 예를 들어 기름진 삼겹살이나 달달한 양념 갈비는 맛은 좋지만 건강엔 별로 안 좋아요. 반면 기름기 없는 닭가슴살이나 고등어 같은 생선은 건강에 큰 도움을 주죠.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고 나면 고기를 고르는 눈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도 예전엔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들 상태를 보고 깨달았죠. 내가 좋아한다고 몸이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식단을 바꿨어요. 삼겹살 대신 고등어나 닭가슴살을 자주 먹고 튀긴 음식 대신 찜이나 삶은 요리로 바꿨죠. 그랬더니 60이 넘은 지금도 혈압, 콜레스테롤 다 정상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기를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고기를 챙겨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심해야 할 고기들부터 시작해 볼까요? 베이컨, 돈가스, 양념갈비, 삼겹살. 이 네 가지는 65살 이후엔 정말 줄이셔야 해요. 그리고 그 대신 드셔야 할 고기로는 닭가슴살, 오리 백숙, 홍두깨살, 그리고 고등어가 있어요. 이 고기들은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건강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이죠. 각각의 고기가 왜 문제인지 또 왜 좋은지 실제 환자들 사례를 곁들여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내일 아침 식탁에서 어떤 고기를 꺼낼지, 어떤 고기를 치워야 할지 바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가족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세요. 자, 여러분, 서론에서 65살 이후 고기 선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고기를 조심하고 어떤 고기를 챙겨야 하는지 큰 그림을 말씀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65살 이후에 조심해야 할 고기, 네 가지와 건강에 좋은 고기 네 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실제 환자들 사례와 함께 왜 이 고기가 문제인지, 또 어떤 고기가 몸에 좋은지 쉽게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하나로 여러분의 식탁이 건강해질 거예요. 먼저 조심해야 할 고기 첫 번째는 바로 베이컨이에요. 아침에 베이컨 두어 장 구워서 계란 프라이랑 먹으면 정말 맛있죠. 저도 예전엔 그 맛에 푹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65살 이후엔 베이컨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왜냐하면 베이컨은 가공육이라서 몸에 부담을 많이 주거든요. 베이컨엔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한두 장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 가까이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게다가 베이컨엔 방부제나 아질산염 같은 첨가물이 들어가는데 이게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거나 장 건강을 해칠 수 있답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살 이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베이컨을 드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음식이 문제겠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여러 개 발견됐어요. 다행히 나쁜 건 아니었지만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베이컨을 끊고 식단을 바꾸라고 권했어요. 1년 뒤 다시 검사했더니 새로운 용종이 안 생겼고 혈압도 훨씬 안정됐더라고요. 베이컨 대신 삶은 계란과 채소로 아침을 바꾸신 거예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고기는 돈가스예요. 바삭바삭한 돈가스 손주들이 좋아해서 자주 해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돈가스는 65살 이후엔 정말 피하는 게 좋아요. 돈가스는 돼지고기를 튀겨서 만들잖아요.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나쁜 지방이 생기는데 이게 혈관에 쌓여서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튀김옷에 쓰이는 밀가루는 혈당을 빠르게 올려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겐 더 위험하죠. 68살 최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최 할아버지는 돈가스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어요. 중성지방도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요. 자세히 물어보니 돈가스를 자주 드시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돈가스 대신 구운 생선이나 삶은 고기로 바꾸라고 했더니 석 달 만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내려갔어요. 집에서 돈가스를 만들면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튀기는 과정 자체가 문제라서 기름을 써도 똑같아요. 그러니 튀김은 피하시고 다른 조리법을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양념갈비예요. 갈비는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사랑받는 음식이죠. 하지만 시판 양념갈비는 설탕과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1인분의 설탕이 각설탕 6개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설탕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죠. 65살 이후엔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신장이 나트륨을 잘 못 배출해서 더 위험해요. 69살 정 할머니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양념갈비를 일주일에 2번씩 드셨어요. 고기는 당뇨에 괜찮다던데 하시면서요. 하지만 양념이 문제였어요. 양념갈비를 끊고 소금만 살짝 쳐서 구운 고기로 바꾸셨더니 혈당 수치가 훨씬 안정됐어요. 갈비를 아예 못 드시는 건 아니에요. 양념을 줄이고 설탕 대신 천연 감미료를 쓰거나 그냥 소금으로 간을 하면 훨씬 건강해요. 밥이랑 같이 먹을 때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면 혈당 부담이 덜하죠.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고기는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인기 많은 고기죠. 하지만 삼겹살은 지방 함량이 높아서 65살 이후엔 부담이 커요. 삼겹살 한 점의 지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지방이 혈관에 쌓이면 심장병 위험이 높아져요. 게다가 삼겹살을 숯불에 구우면 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몸에 안 좋을 수 있죠. 71살 박 할아버지는 삼겹살을 매일 드셨어요. 이게 내 낙이야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는데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어요. 삼겹살을 줄이고 기름기 없는 고기로 바꾸라고 했더니 몇 달 뒤 혈액검사 결과가 훨씬 나아졌어요. 삼겹살을 아주 못 먹는 건 아니에요. 가끔 드시되 기름기를 잘라내고 채소랑 같이 먹으면 부담이 덜해요. 자, 이제 조심해야 할 고기 4가지는 아시겠죠?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65살 이후에 건강에 좋은 고기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고기들은 단백질은 풍부하면서도 몸에 부담을 덜 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좋아요. 첫 번째는 삶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지방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정말 좋아요. 65살 이후엔 근육이 쉽게 빠지는데 닭가슴살은 근육을 지키는데 큰 도움을 주죠. 66살 김 할머니는 근육이 약해져서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닭가슴살 100g씩 삶아서 먹으라고 했어요. 처음엔 퍽퍽하다고 싫어하셨지만 생강이랑 대파 넣고 삶아서 샐러드랑 같이 드시니까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석 달 뒤 근육량이 늘고 걸음걸이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두 번째는 오리 백숙이에요.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특히 오리 백숙은 기름기를 쏙 빼줘서 소화도 잘 돼요. 70살 이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이 높으셨는데 오리 백숙을 일주일에 2번 드시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내려갔어요. 오리를 먹을 땐 훈제나 양념구이 대신 백숙으로 드시고 기름기는 걷어내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홍두깨살이에요. 쇠고기 중에서도 지방이 적고 철분이 많아서 빈혈 예방에 좋아요. 69살 최 할머니는 빈혈 때문에 기운이 없으셨는데 홍두깨살을 삶아서 일주일에 3번 드시고 나서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홍두깨살은 구우면 질길 수 있으니 생강이랑 마늘 넣고 푹 삶아서 드시면 부드럽고 맛있어요. 마지막은 고등어예요.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심장과 뇌 건강에 좋아요. 67살 정 할아버지는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셨는데
고등어를 일주일에 두세 번 구워 드시고 나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나아졌어요. 고등어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구워서 레몬즙 뿌려 드시면 비린내도 없고 소화도 잘 돼요. 여러분, 고기를 똑똑하게 고르면 건강이 달라져요. 베이컨 대신 닭가슴살, 돈가스 대신 고등어, 양념갈비 대신 홍두깨살, 삼겹살 대신 오리 백숙.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이 고기들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드릴게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65살 이후에 조심해야 할 고기 4가지와 건강에 좋은 고기 4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어요. 베이컨, 돈가스, 양념갈비, 삼겹살은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줄이고 대신 닭가슴살, 오리 백숙, 홍두깨살, 고등어를 식탁에 올리시면 건강이 한결 나아질 거예요. 이런 고기들을 어떻게 먹느냐,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좌우한답니다. 제가 40년 넘게 진료하면서 수없이 확인한 사실이에요. 올바른 고기를 골라 먹는 분들은 70, 80이 되어도 쌩쌩하게 지내시더라고요.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 병원 문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만 바꾸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실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먼저 냉장고를 점검해 보세요. 베이컨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이 있다면 과감히 치우고 닭가슴살이나 고등어로 채워 놓으세요. 닭가슴살은 전날 저녁에 생강, 대파 넣고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 먹기 좋아요. 고등어는 구울 때 기름을 따로 안 써도 돼요. 그냥 팬에 살짝 구워서 레몬즙이나 간장 소스 뿌려 드시면 비린내 없이 맛있죠. 양념갈비 대신 홍두깨살을 삶아서 국물 요리로 드시고 삼겹살 대신 오리 백숙을 끓여 보세요. 오리 백숙은 무와 대파를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고 소화도 잘 돼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질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65살 이후엔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근육을 지키고 기운을 내고 뇌 건강을 챙기려면 좋은 고기를 골라서 적당히 드셔야죠. 제가 진료했던 68살 이 할머니는 식단 바꾸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고기 바꾸고 나니 몸이 가볍고 손주들이랑 산책도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선물이랍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가족들과 더 오래 행복하게 지내는 노년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확실히 배운 건 건강은 큰돈 들이거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기 하나 바꾸는 게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해줄 수 있죠. 지금 당장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 문 열어보세요. 거기에 베이컨이나 기름진 삼겹살이 있다면 내일부터라도 닭가슴살이나 고등어로 바꿔보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고기는 몸에 좋대, 같이 바꿔볼까? 하면서요. 그러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큰 힘이 돼요. 어떤 고기를 바꿔봤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짝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건강 비결로 바로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곁에 있을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